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패치 코드를 만드는 실험을 할 텐데 패치 코드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패치 코드는 이게 이제 광섬유를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광섬유입니다. 네. 네. 여기 광섬유인데 여기 지금 유리 광섬유가 125 마이크로짜리 유리 광섬유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도 구부려도 전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0 마이크로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코팅이 된 놈은 보시면 코팅이 돼도 아주 이 부분이 그 사이즈가 작습니다. 끝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광섬유를 다른 광섬유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광섬유 코어와 코어를 이렇게 맞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이런 패치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안에 노란색 그 튜브 안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광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런 다음에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마를 해서 요거 패치 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패치 코드를 만들면 두 개를 연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이제 패치 코드 두 개를 연결하는 커넥터인데요. 그래서 잘 닦은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광섬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쉽게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쉽게 광섬유를 연결하고 제거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패치 코드인데, 이 패치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코드는 이런 광소자에 바로 이렇게 제작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을 입력을 하고 또 출력을 할 때 이런 패치 코드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은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광소자인데, 그래서 이 광소자에도 이런 패치 코드가 달려 있어서 쉽게 광소스하고 연결을 하거나 또 디텍터하고 연결하거나 또 다른 광섬유랑 또 광소자들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패치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옆에도 보시면 이제 커플러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히 광섬유 소자들은 패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소스와 디텍터 또 서로 간에 그런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패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이 또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인데요. 레이저 다이오드가 지금 여기 그 금색으로 생긴 이 부분이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 커런트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레이저를 발진시키는 커런트고요. 하나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커런트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저가 발진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작은 렌즈를 통해서 광섬유로 연결이 돼서 따라서 이게 광섬유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발진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패치 코드가 레이저 다이오드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광섬유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치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광원에
패치 코드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그테일 되어 있다. 피그테일 돼지 꼬리처럼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돼지 꼬리 모양으로 광섬유에 연결되어 있다 해서 피그테일드 레이저 다이오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코드가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패치 코드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 지금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FC PC라고 하는 패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여기 지금 그 세 가지가 FC 타입입니다. FC. 그래서 FC 타입의 그 패치 코드는 스크류 타입으로 나사선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PC 타입이라고 그래서 피지컬 컨택이라고 그래서 끝에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페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페롤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페롤을 가지고 있는 것을 PC 타입. 여기는 앵글이 져 있는데 이것을 APC 해서 앵글드 P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똑같은 FC PC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튜브의 색깔이 여기는 주황색이죠. 여기 두 개는 노란색이고, 이 노란색으로 생긴 것은 싱글 모드 파이버고요. 이 주황색으로 생긴 것은 멀티 모드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PC의 특징은 패치 코드의 그 컬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색깔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패치 코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두 가지는 SC 타입의 패치 코드고요. SC 타입은 원터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SC 타입 커넥터인데, 바로 이게 스크루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냥 꼽고 빼고 하면 바로 원터치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도 마찬가지로 주황색은 멀티모드, 노란색은 싱글모드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이제 LC 타입인데요. LC 타입은 SC 타입과 같은 원터치 형태로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 보시는 대로 사이즈가 한 절반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작은 면적을 사용해서 커넥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신 장비 같은데 많은 패치 코드를 연결될 통신 장비에 그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커넥팅이 가능하고 또 면적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패치 코드를 하나의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신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ST 타입은 우리가 BNC 케이블이라고 하는 우리 그 동축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연결되는 그 타입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이기 때문에 싱글 모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그 MTRJ라고 해서, 이것은 요 끝에 보면 그 파이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이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파이버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끝에 부분에 이제 두 개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의 커넥터에 두 개의 포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커넥터들, FC 커넥터, SC 커넥터, 또 SC와 ST를 이제 서로 다른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커넥터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ST의 커넥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또 커넥터의 종류가 또 다르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FC 타입의 커넥터를 만들어 보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저 다이오드에 여기 안쪽에 레이저가 발진을 해서 파이버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커플링 돼서 패치 코드로 나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피그테일 돼 있다, 돼지 꼬리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이버 끝단에 이렇게 렌즈를 삽입을 해가지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렌즈로 모아서
광섬유로 연결해 줍니다. 아주 소형 렌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종류의 레이저 다이오드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광으로 커플링 돼서 패치 코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섬유가 양쪽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이제 패치 코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패치 코드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입력되고 출력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티오켄 타입의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안에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로 저출력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고출력은 이런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저출력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여기 들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패치 코드로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것은 지금 이제 포트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패치 코드 커넥트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패치 코드를 연결하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출력되는 광의 세기를 빛의 세기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패치 코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메케니컬 커넥터라 그래서 광섬유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광섬유를 바로 연결해 가지고 패치 코드를 만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광섬유 끝단을 절단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패치 코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일종의 커넥터죠. 일종의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치 코드로 만들면 항상 이제 완전히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패치 코드가 되는데 얘는 광섬유를 꼈다 꽂았다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코드가 여러 그 광섬유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광소자에 이런 패치 코드가 연결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패치 코드를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제작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런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이론 설명에 이어서 광 패치 코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지 실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광섬유의 한쪽에만 패치 코드를 제작하고 그렇게 만든 패치 코드 2개를 융착하여 하나의 광섬유 가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치 코드 제작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광섬유 겉에 있는 보호 코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광섬유를 보호하는 용도인 페롤의 내부 직경이 클레드 직경인 125 마이크로미터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보호 코팅을 제거하지 않으면 페롤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광섬유 표면에 보호 코팅을 제거한 후 에탄올을 묻힌 티슈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준비된 페롤에 보호 코팅을 제거한 광섬유를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이때 보호 코팅이 제거된 광섬유는 매우 쉽게 부러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페롤과 결합된 광섬유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쉽게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열 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페롤과 광섬유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용될 열 경화성 수지는 다음과 같고 A타입과 B타입을 1:10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혼합된 열 경화성 수지를 폐룰 내부에 넣습니다. 이때 폐룰 밖으로 수지가 흘러나오지 않게 양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히팅 플레이트에 폐룰을 올려 넣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가열을 하는데 이때 온도가 매우 높으니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 경화성 수지가 굳는 동안 간략하게 실험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부품들은 FC 타입의 패치코드 하우징 키트입니다. 해당 부품들을 조립하여 FC 타입의 패치코드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그입니다. 지그는 페롤의 끝단을 연마하기 위해 페롤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롤에 고정시킨 광섬유의 끝단은 매우 거칠기 때문에 광신호를 보낼 때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마 과정을 거쳐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워미터입니다. 포토 디텍터의 한 종류로서 입력된 광신호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제작된 패치코드를 파워미터에 연결하여 해당 패치코드를 통과한 광신호의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연마 필름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총 4가지의 필름이 사용됩니다. 각각 9, 3, 1 마이크로미터의 필름이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파이너 필름을 사용합니다. 필름을 자세히 보면 매끈한 면과 거친 면이 있는데 거친 면 위로 페루를 연마해야 합니다. 9, 3, 1 마이크로미터 필름은 각각 5분씩 연마를 진행하고 파이너 필름은 10분간 연마를 진행합니다. 에폭시 수지의 경우가 끝났습니다. 연마 과정에 앞서 사포로 먼저 1차 연마를 해줍니다. 이는 앞으로 연마 과정에 사용될 연마 필름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그의 페루를 고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페루만 고정을 시키고 연마를 하지만 실제 제작 시에는 여러 개의 페루를 고정하여 한 번에 연마합니다. 영상에서는 스킵되었지만 총 4가지의 필름으로 연마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징 키트를 조립하겠습니다. 하우징 키트는 총 4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스프링을 페롤이 연결되지 않은 광섬유 뒤편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패치 코드의 손잡이가 될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스크류 방식으로 다른 커넥터와 연결하기 위한 부품을 페롤 위에 올립니다. 이때 부품의 밑무늬 모양이 위를 바라보게 하여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품을 조립하면 패치코드가 완성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마지막 부품의 혹이 난 방향이 페롤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부위는 다른 커넥터와 패치코드를 연결했을 때 페롤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 FC 타입의 패치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2개의 패치코드를 용착하여 하나의 광섬유 가닥으로 만들면 됩니다. 완성된 패치코드의 손실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사용된 파워미터는 현재 광신호의 세기만 표시하기 때문에 원본 신호와 패치코드를 연결한 신호를 비교하여 손실률을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패치코드 제작 실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